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장은 유동성 감소에 대해서 시장 체력의 내구성 테스트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행 준비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 때 자산 시장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그 테스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입찰 일정 지나면서 이번 주에 이미 많은 입찰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노트 같은 경우도 2년물, 5년물이 지나갔고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빌도 그렇고 노트본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시장 내구성 테스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스 QE라는 얘기 종종 나오죠.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잔고를 줄여야 되는 페드가 오히려 잔고를 늘리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5월 달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5월 초에 30년 만기 국채가 88억 달러 늘어나기도 하고 348억 달러가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온당한 일이 아니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몰래 한다, 도둑놈같이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의 신뢰성까지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좀 오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텔스 QE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RRP 관련된 얘기나 BTFP 같이 위기 때 나왔었던 정책, 아니면 TGA 잔고처럼 정책하고 상관없이 정부가 돈을 쓰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공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스탠딩 레포 같은 하루짜리 유동성 공급,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스텔스 QE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BTFP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RRP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다 잔고가 제로 상태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TGA 같은 경우는 제로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QE가 아니라 오히려 QT죠. 그리고 스탠딩 레포 같은 경우는 스텔스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텔스 QE, 이거는 페드가 일시적으로 보유량이 증가한 그런 중장기물, 노트나 본드의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고 이 현상만 보고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보유 국채를 보면 15일 이내, 90일 이내, 1년 이내, 1년에서 5년, 또 10년 이하,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봤을 때 듀레이션별로 따져봤을 때 감소하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다 합하면 마이너스가 맞죠. 그런데 어느 한 듀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10년 이상짜리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스텔스 QE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옳은 표현은 아니죠.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 듀레이션을 긴 거로 옮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모기지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죠. 어떤 경우는 이 모기지 만기 물량을 국채로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페드가 이미 공개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스텔스 QE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QT,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실제로 감소시키고 있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실전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은 이론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얼만큼 적응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시장 자체를 이제 테스트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는 몇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는 안전장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순간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존 윌리엄스 뉴욕 페드 총재하고요, 달라스 페드의 로리 로건 총재가 의미 있는 스피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두 분의 스피치들은 QE 이후에 QT가 시작되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존 윌리엄스 총재나 로리 로건 총재나 RRP를 제로로 만들고 은행 준비금까지도 줄이자, 그리고 시장이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 실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하고의 소통을 이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요. 존 윌리엄스 총재 발언 구체적으로 보면 중립금리가 팬데믹 이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와 더불어서 그 환경 요인이 성장성이나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립금리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이 인상할 만한 변화가 충분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리러건 총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준비금을 계속 낮추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동성이 만약에 줄어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또 다른 정책 기반자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다양한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이번 분기 말에 상당한 압력이 있을 수 있다. 9월을 얘기하는 것이죠. 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하고 좀 합쳐서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가 정상화 과정이라면 그동안의 QE도 정상화되어야 된다. 바로 QT가 지속돼야 되고, QT가 단순히 패드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만기되는 그 부분을 재투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 유동성을 뽑아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스피치를 왜 합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사람은 뉴욕 패드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멕시코 중앙은행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죠. 이번 주 초에요. 그때 나온 발언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행 준비금이 9월 달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2조 8천억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4월에 이어서 9월이 세수 요인이 많고요. 4월과 9월은 유동성이 빡빡한 달입니다. 거기에다가 9월에는 국채 발행도 많죠. 4월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던 이유가 이때는 RRP 잔고도 꽤 있었죠. 그리고 국채 발행도 지금처럼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빌이 이만큼 대기 상태였고 노트본드가 이렇게 대기 상태였는데 이제 중반 지나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장이 이렇게 한 장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이번 달은 무난히 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 이 3분기에 늘어난 물량의 상당 부분이 다음 달에 또 추가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것입니다. 분기 자금계획 수치를 보면 다음 달에 한 3천억 달러 정도 증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TGA 잔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세수 요인과 더불어서 국채 발행 증가가 겹쳐가지고 작용이 될 것입니다. 세수 요인이 한 2, 3천억 정도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채 발행 증가 역시 마찬가지로 한 2, 3천억 정도 증가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은행 준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약 한 6천억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계속 얘기한 금액이 있죠. 3조 2,600억 달러 수준에서 은행 준비금이 머물러 있는데 2조 7천억 달러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QT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게 9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계속 빠지고 있죠.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채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틴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패드 인사들이 다음 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6월달 수치인데 이번 달에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베센 재무장관은 국채를 잘 발행하고 싶다, 그게 내 목표다, 그런 식으로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베센트의 X 보면 관세 때문에 세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TGA 잔고 증가 요인이 될 테고 9월의 압박을 조금 덜어줄 수가 있죠.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쉽지 않은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패드나 재무부나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되는데 그걸 이번 9월에 어려운 시기에 실전 스트레스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스탠딩 레포가 있죠. 큰일이 안 벌어진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모습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9월을 안심하고 볼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9월 시장이 시험때 들어섭니다. 그동안에 패드의 자산을 이런 식으로 위기 때마다 늘렸죠. 그리고 이제 그걸 줄이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RRP 잔고가 줄면서 이 패드의 자산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 준비금 쪽을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미국 경제가 이 유동성 감소에 대해서 시장 체력 내구성 테스트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9월에 FOMC 미팅 이전에 이렇게 많은 국채 입찰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2년물, 5년물, 7년물보다 더 중요한 3년물, 10년물, 30년물이 9월 둘째 주 FOMC 미팅 바로 전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테스트까지 거치고 난다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이 남은 한 발을 쏴야 되는지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목표에 상당히 접근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페드의 자산 속도가 줄어드는 이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빨리 감소하고 있죠. QT를 중단하거나 스톱하는 그 모습이 시장에 실질적인 효과는 크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에 던지는 그 심리적인 시그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9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락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잘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9월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과연 채권자 경단은 곱게 넘어갈지 아니면 확실한 결론을 위해서 시장을 한번 흔들어 줄지,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페드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얘기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또 한마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국채 발행이 이어질 테니까 그 상황 모두 다 정리해서 주말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